이유를 물어보게 돼요. 너 왜 무슨 일 있니? 왜 그런 거야? 근데 나랑 비슷한 또래는 애가 어른들이 내 뒤통수에 빡 때렸다 치면은 벌써 이미지가 되게 그려지죠. 그리고 딱 돌아서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도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인 화를 낼 수도 있다. 왜 자꾸 웃으세요? 화를 많이 내셨어요. 저 알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내가 화를 많이 냈다면 그럼 나는 그 화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를 오신다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제가 또 지금 오늘은 또 몇 분 안 오셨지만 제가 감히 또 왜 이렇게 알아서 이런 말을 못해요. 제가 그렇게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자율 의지에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 자율 의지 속에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나와야지 그게 진짜지. 제가 여기서 왜 안 오세요? 빨리 오셔야죠. 뭐 이래버리면 그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오면은 저는 진행을 하지만, 근데 적어도 오신다면 최면을 한번 걸어보세요. 나는 여기 올 때는 자본가야. 자본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본가 연기를 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본가 연기를 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가 연기를 하면 그 연기가 처음에는 어때요? 잘 못하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래도 옆에서 네가 뭐 자본가야, 너 돈도 없잖아, 뭐 이런 얘기해도 자본가 여기 이번에 5편에서 나오죠. 행복 얘기하면서 그 자본가 얘기 나왔을 때 학자가 얘기하잖아요. 행복한 거는 돈이랑은 상관없다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내 의지로 이 세상에서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면서 돈이랑은 상관없다고 이런 이야기 하죠. 마지막에. 그쵸? 그리고면서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같이 잘 사는 거. 그쵸?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쵸?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번 주에는 뭐 하이데거나 케인즈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 무슨 아담 스미스라든가 칼 막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 안 됐어요? 결국은? 그렇게 못한 거죠. 안 된 거죠.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프로파간다, 선동에 휘말리니까. 그 과정이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듣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되죠. 지금 잘 안 되지만, 그래서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감정이 들었다고 하시면 조금이라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형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저도 배울 수 있거든요. 여기는 무언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상생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오늘 5편에 나온 복지 자본주의라는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같이 잘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지를 강조하죠. 근데 복지라는 게 그냥 뭐 돈 떠먹여주는 이런 복지가 아니라 그 복지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근데 그런 과정이 거의 없죠. 다시 모든 것들이 지금 또 민영화되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짜증낸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누가 주도? 기업이 주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주도? 정부 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주도해야 된다? 국민이 주도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5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대략적인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국민이 주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그렇죠? 결국 이게 없으면 결국 기업이 이게 뭐예요? 이게 신자유주의. 그렇죠? 신자유주의를 얘기했고, 정부가 했던 거는 뭐예요? 케인즈. 그래서 케인즈가 얘기했던 뉴딜 정책 같은 거. 근데 처음에 이게 뭐였구나. 뉴딜 정책으로 펴갖고 한 20-30년간 잘 살았어.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무엇이 일어났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은 없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거시경제야. 너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어? 거시경제야, 그렇죠? 과거에는 어땠어요? 미시경제야. 그냥 정부의 역할은 별로 없고 기업이랑 그죠? 국민 혹은 가게가 서로 조율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 얘기 나왔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냥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걸 미시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놔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923년도에 무슨 대공황이 일어났다, 미국이. 그쵸? 그 이후로 케인즈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케인즈가 거시경제학을 주장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시장을 그냥 하나의 기업과 하나의 어떤 국민 간의 이 거래를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부가 뭘 해줘야 된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이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죠? 보셨죠?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소비가 막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경제가 성장하는 그 과정이 20-30년간 있었고 그 번영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그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결국 거봐 신자유주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뭐예요? 금융이라든가 모든 물건들이 어때요? 그냥 서로가 그냥 어떤 제한이 없이 서로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시도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가 됐어요? 이제 노동을 막 제공하고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막 만들고 미국이 소비를 하는 이런 구조가 다 이런 데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랬는데 지금 현재 어때요? 빈부의 격차가 줄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도 이게 벌써 나온 지가 2011년도에 나왔잖아요. 이제 거의 10년 이상 됐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복지 자본주의를 얘기했는데 지금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거의 없죠. 그렇죠. 지금 그 과도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도기에. 근데 이런 내용들이 내 의식 속에 소프트웨어로 토양이 깔려 있으면 사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더 큰 맥락으로 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 틀이 거기에만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근데 참 좋은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국민 하나하나가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더 바뀔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그 방향성은 케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별반 다르지 않죠.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을 하나하나 바꾸기 위한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서 저는 그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보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각자의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것은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그 동영상을 보라고 한 거예요. 왜냐?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본가로 살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자본가라는 게 뭐라고 했죠? 자본을 유통시키는 사람. 그렇죠? 그럼 투자는 뭐라고 했어요? 자본가가 유통시키는 기술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라면집 사장에게서 그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건물 짓고 이런 거 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6번째 건물. 네? 6번째 건물. 6번째 건물. 거기에 꽂히셨구나.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죠. 사실은 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 큰 맥락으로서는 그냥 이게 거진 다예요. 이건 뭐 크게 뭐 이거 더 이상 뭐 이거 뭐 역사 공부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차츰 이제 또 관련된 괜찮은 책들이 있으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 라면집 보시고 아까 왜 울컥하신 것 같으세요? 그냥 가장의 무게감. 가장의 무게가 그러니까 그 라면집 사장한테 이제 감정이입이 되기보다는 그 교육 아니 이제 둘 다한테 둘 다죠. 이제 마지막에 사장이 마지막에 이 사람들 이제 독립시키고 맨 마지막에 와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 그때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인인 거죠. 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제 바라봐지는 거죠. 그 마음이. 그 과정이 이제 그 가정 막 이제 때리고 막 진짜 못 듣겠던 그 과정이
그 한 순간에 이제 싹 없어지는 거. 왜 그렇게 때린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이제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 6개월 동안에 너네는 이제 이 독립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제 이렇게 내몰리듯이. 그래야지. 그 또 이제 제일 주장했던 게 너네는 최선을 다 안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더 독하게. 그러면서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나가야 되니까. 잘 보셨네, 엄청. 네, 맞아요. 그래서 엄청 막 쿠사리 주죠, 막. 그리고 막 그 손님들 보는 앞에서 막 인사시키고 막, 그죠? 그 앞에서 막 수건으로 막 이렇게 면 이렇게 굴리는 거 시키고 막 손님들 줄 확 서 있는데 그 손님들 이렇게 보고 막 웃고 막 그리고 막 사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면서 야 해보니까 어떠냐 하면서 막 쿠사리 주잖아, 막. 그럼 넌더 배우나 봐야 된다고 막 하면서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보면은 왜 그랬는지, 그렇죠? 그게 이유가 있죠. 그 자체. 그게 되게 굉장히 말씀 잘하셨는데 거기 나온 그 제자로 들어간 그 두 집안이 다 사실은 어때요? 대기업 다녔고, 그렇죠? 그리고 도쿄대면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같은 그런 학교를 다니던 진짜 일본의 슈퍼 초 엘리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걔네들이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자합이라고 해갖고 일본도 대공황이 왔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1985년도. 제가 플라자 합의 관련돼서 일본 공항 관련된 부동산 보고 동영상 보내드리지 않았나요? 동영상 한번 있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무엇이란 부동산 버블이 미친 듯이 일어났었을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럼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가요? 사람들이 사니까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뭘로 사요? 빚으로 사잖아요. 그렇죠? 빚으로 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다가 그게 버블이 뻥 터져가지고 갑자기 미친 듯이 폭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이랑 좀 뭐가 비슷하죠. 다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본주의는 뭐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이다. 왜? 무엇 때문에? 통화량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빚을 지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그 빚이 성장하는 빚이에요? 아니죠. 성장하는 빚이 아니야. 다 무언가 자산을 갖기 위한 빚인 거예요.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때요? 그 당시 기업들도 미친 듯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그 일본 기업들도. 그 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롯데 아시죠? 롯데. 네. 롯데가 1980년도 중후반 때 있잖아요. 전 세계 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기업의 가치가, 자산이. 버블 때문에. 1980년도에서 90년대에 있잖아요. 전 세계 시가총액 기업들 있죠.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일본 기업이에요. 그 정도로 일본이 대단했어요. 아무튼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세가 기울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망하기 이전에 구조조정이라는 걸 또 해야 되죠. 그럼 구조조정하면서 걔네가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다 이제 잘려나가기 직전인 애들인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투자도 뭐예요? 결국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리스크는 뭐예요? 위기예요. 위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투자 용어에. 그렇죠? 그만큼 위험하면 그만큼 리턴이 많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장은 뭐예요? 데인저가 아니에요. 리스크예요. 근데 우리는 투자를 위험하다고 표현을 해요. 데인저하다고 표현하죠. 데인저한 건 뭐예요? 데인저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하수도공사 같은 거 할 때 거기다 데인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단거 데인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데인저 보고 거기서 어떤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돌아봐야죠. 그건 당연히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투자는 어때요?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위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견뎌냈을 때의 하이 리턴 돌아오는 게 굉장히 큰 게 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어때요? 가격은 자산은 올라가고, 수요가 빠지면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떨어질 때
떨어질 때가 사람들은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지금처럼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죠? 지금 근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싸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5%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거기에 내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 어떨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멘붕 오지 뭐. 멘붕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접목을 시켜보죠.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대기업 들어왔어. 이제 나 이제 정년퇴직이 없었잖아. 정년퇴직이잖아. 일본이나 사회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65세까지는 정년을 보장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공부도 겁나게 열심히 해. 그리고 이제 좋은 대기업도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자기는 뭐 이제 뭐 토끼 같은 자식 그 뭐 아내들도 다 미인이더만 보니까 남자들은 되게 못생겼는데 아내들은 미인이야. 이건 좀 이건 아무튼 근데 잘 살잖아요. 잘 살았는데 시대가 어때요? 계속 변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시대가 변하는 거에 대한 인지를 못한 거잖아. 그 사람들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막 고민을 했겠죠. 사실은 지가 진짜 라면 좋아서 그렇게 갔겠어? 사실 투가 갖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일본 사람 중에 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라면 좋아하지. 대부분 다 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어디 갈 데도 없어.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본 거야? 만만하게 본 거야. 그러니까 라면집은 그래도 뭐 우리가 식당 차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신념이 있어서 식당 차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들 돈 벌려고 차리지. 그리고 옛날부터 어때요? 야, 할 거 없으면 식당이나 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리고 식당 차리면 굶어 죽진 않는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옛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식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희 집도 위에 무슨 소곱창집 지금 만들어진 지 한 3개월 정도 된 집이거든. 부시도 커. 한 40평 이상 돼. 내가 볼 때. 그거 지금 임대문이 나 있어요. 얼마나 그거 딱 하나만 봐도 얼마나 생각을 안 하고 차린 거야. 그 자체를. 원래 장사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투자 공부도 3년 정도는 꾸준히 계속 해나가야 돼요. 왜? 3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이 시장이 어떠한 변동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3년 정도 하면 그게 살짝 보이는 거야.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의 깊이는 지속해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안에 내가 발을 담그고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업을 직접 뛰어야지만 발로 뛰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업한답시고 누구한테 그 사업 맡겨놓으면 내가 그걸 알아? 모르죠. 제가 옛날에 음식 할 때 요리할 때 그 자주 가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 중국집 사장이 여자인데 카운터만 봐. 그리고 요리는 누가 하냐면 중국이거든. 그 안에서 화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사장이 이제 한숨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근데 사장이 이제 남편이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이 차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한숨 쉬냐고 하니까 그냥 장사 다 때려치고 싶다고. 근데 장사가 잘 됐거든. 근데 장사는 잘 됐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자기가 사장인지 저 주방장이 사장인지 모르겠다. 왜냐면 그 주방장이 나가면 장사를 돌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조금만 이사 가면은 열받게 하면은 나가버리고. 아니면 그냥 째고. 그리고 돈 올려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결국 투기예요. 사업이 아니야. 그 자체는. 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고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인간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변동성이 얼마나 커요, 사실. 당장 내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살잖아요. 근데 지나면 되겠지. 걔네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딱 갔어. 그 사장한테. 그 사장이 이 얘기를 들어봐. 이 얘기 들어보니까 가닥이 나오잖아. 그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 너 몇 살이야? 뭐 했어? 그냥 얘기 좀 해보면 알아. 그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이 새끼 그냥 이로만 바삭하구나. 대가리만 바삭하구나. 결국 뭐예요? 체득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몸으로 그냥 앉아서 일만 하는 회사원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돈 얼마 있어? 완전 진짜 필요한 얘기만 하잖아. 돈 맞춰올 수 있어? 할 수 있어? 없어요. 해. 그 정도 돈이 있대. 그래? 너 근데 많이 하면 진짜 지옥을 맛볼 거야. 괜찮아? 괜찮대. 그땐 다 괜찮지. 새벽 3시간, 4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괜찮아? 그럼 너 언제까지 해서 나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나와갖고 이제 시키는 거야. 처음에는 가만 봐. 두 번째부터 못하면 이제 막 깃방맹이 막 때리고 막 발로 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죽어버려. 아니 나 제일 처음에 막 이렇게 뺨 때리는 거 보고 뭐지?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너무 기분 나빴어요. 막 근데 욕하고 막. 우리가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나는 관념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몰라. 그 자체가. 근데 그걸 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그분은 그랬잖아요. 22년이나 동안 자기 아이들하고 밥 먹은 적도 없고 걔네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 난 오로지 라면만 내 인생에 있다 했는데 왜 그렇게 살았대요? 도대체 그거 왜?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안 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쵸?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그 둘 다 라면을 그 사람 밑에서 배우다가 그것을 못 견디고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랑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셔서 얘기하지만 그 사람 차 보면요 다마스 같은 거 타고 있어요. 맞아. 다마스. 차 조그마한 차 있죠. 그거 타고 내요. 자산이 3천억이 넘는 근데 사람. 그분은 그렇게 자산을 왜 그렇게 읽어서 뭐 어떻게 쓰시는? 그 사람은 보세요.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노하우들을 퍼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가게를 변두리에서 어디로 갔어요? 역 쪽으로 갔어. 역 쪽으로. 왜? 역 쪽으로 가야지 인구가 더 그치,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인구가. 그렇죠. 그 왜 그랬을까요? 라면이 비싼 것도 아니야. 더 가면 사실은 더 빡세. 그리고 돈은 벌써 3천억이 넘게 벌어놓고 있어. 근데 왜 거기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그 라면을 원하는 거예요. 그 라면을 먹고 힘을 얻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못하고 마지막 장면 보면 오늘이 마지막 영업입니다 하고 저기 글을 붙여놔요. 줄이 엄청나게 서 있어요. 돈은 무엇을 타고 온다? 사람을 타고 온다. 돈이 그럼 우리는 돈만 보죠. 그 사람은 돈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본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그 라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은 꼭 그 라면을 먹는다. 그 그게 감각을. 그게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근데 자식이 뭐가 중요해?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식은 그냥 하나의 그냥 언어라니까요. 크면 남이야. 이게 제가 지금 저도 제 자식이 너무 이쁜데 크면 남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게 좀 안 돼서 그거는 분리를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사람 마인드를 이해 못했던 게 제가 얘기하는 건 분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라는 언어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식은 자식이죠. 난 자식이니까. 근데 크면 내 아들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가 갖고 있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캥거루 돼요, 그냥. 그냥 내가 다 케어해줘야 돼요, 그냥. 그럼 언제까지 케어해줄 건데요? 그래서 지금 노후자산 없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화, 우리들의 블루스에 차승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실제로? 간 빼줘, 쓸개 빼줘,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면서 골프 선수 만든다 치고 근데 결국은 이도저도 안 결국 이도저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관념을 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죠. 마지막 보면 어때?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살잖아. 같이 떠나잖아. 근데 돈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 여자 동창한테 가가지고 그 꼬라지까지 간다고요. 그냥 우리가 한 편의 드라마를 볼 때 이런 것들까지 보인다는 거야. 걔가 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 드라마에서 그 작가가 왜 그런 걸 보여줬겠어요? 그게 다 뭐예요? 관념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인가? 내 자식은 이래야 돼. 이렇게 커야 돼.
그렇게 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더도. 마더도 그렇죠. 마더는 심지어 뭐까지 컨트롤해요? 섹스까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들한테 뭐예요? 좋은 보양식 다 먹이잖아. 근데 그 영화 잘 보면 영화 여기 나오셔서 영화 갑자기 제가 그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 영화는 둘 다 빠져요. 엄마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니들이 자식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된 이유에는 남편이. 거기 영화 보면 남편이 없죠. 영화가 남편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친구 친구 있죠. 걔네들 이야기하는 거 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죠. 마치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하는 듯이 막 얘기를 해요. 영화 보면 거기 보면 그리고 남의 집에서 누가 팬티만 입고 있어. 팬티만 입고 그냥 모니터 보고 있잖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집에 딱 들어가는 게 김혜자가 뭐 깜짝 놀라잖아. 나이도 어린애한테.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감히 어떻게 하면서 야 위자료를 얼마 줘 이런 얘기들. 그게 다 뭐예요? 그 봉준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메타포로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갑자기 마더나 얘기가 나오셔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오늘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